주제에서 벗어난 듣기 싫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늘어놓는 사람, 어떻게 그 입을 막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술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LBC 소장 임철웅입니다. 오늘 두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요? 두 번째. 두 번째요. 네. 저번에 방송이 너무 슬프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소개를 했었죠? 저는 호아스입니다. 호아스님. 네. 자기의 이제 브랜드 구축을 꿈꾸며 호아스라는 이름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떠한 소재를 가지고 상담을 하려고 하시나요? 오늘은 대화 중에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멈출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근데 그 사람과 굳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예를 들어서 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다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좀 강하게 자기 얘기를 좀 들떠서 얘기를 막 하게 되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말하던 걸 끊기가 조금 애매해져요. 왜냐면 제가 그걸 끊게 되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분위기가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 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그냥 참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예 듣는 척도 안 하고 막 해보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하더라고요. 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해결책일 수도 있다는 먼저 좀 슬픈 결론을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네. 그런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나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경우, 하나는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경우. 나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들어야죠. 네. 그냥 들어야죠.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싫어하고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질투를 느끼고 있거나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거지. 네. 저 사람만 인기가 많아. 혹은 저 사람이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을 가졌어. 아니면 내가 하려던 말을 가로챘어. 아니면 다른 뭔가 있겠죠.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해서 그 사람의 말이 싫게 들리는 거야. 그럴지도 몰라요. 그것도 체크는 해봐야 돼. 네. 그런데 만약 나도 그 사람의 말을 끊고 싶다면 아까도 걱정했잖아요. 내가 이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실은 그 분위기는 그 사람이 망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그 분위기를 깨면 실은 상황을 주도할 수 있어. 그 분위기를 깨므로써 그 다른 사람들의 리더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거긴 한데, 그 사람들도 다 바라고 있어. 저 이모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데 네. 아무도 선뜻 나서지는 못하는 거야. 그럴 때는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따시키거나 무너뜨리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깨우칠 수 있게 도와줄 필요는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에서 치고 들어와서 자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잘라먹지는 말고 한 번 그랬을 때는 그 사람 말이 다 끝나고 나서 아까 이 사람이 파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은 우리는 곤충파리 얘기하고 있는데 여행 얘기로 넘어갔거든요. 아까 우리 곤충 얘기 조금만 더 하고 할게요. 이번에 파리 얘기 잘 들었어요?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한테 아까 네가 끼어들어서 우리가 하던 얘기 다 못했으니까 우리 얘기 이번에는 들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실은 한 번의 경고에 쌓이는 거지. 근데 그러려면 두 가지 이것도 기억해놔야 돼요. 하나는 내가 이 사람한테 무례하게 굴어서는 안 돼. 네. 이 사람을 충분히 챙겨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반발을 안 하고 나의 지적에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이나 아랫사람을 떠나서 그래야 이 조직의 하나의 그 모임의 어른 역할이 되는 거죠. 내가 너 말 좀 껴들 좀 이러면 난 그 조직의 아이가 되는 거야. 네. 똑같은 지적이어도 내가 그 모임의 어른으로서 그 사람에게 한 번의 경고를 주는 거지. 그러려면 그 사람이 일단 어느 정도 말하는 건 처음에 한 번은 들어줘야 돼. 그리고 말을 충분히 길게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그 말이 이어져서 다른 사람도 말하고 막 이어지면 실은 나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이 사람은 말하고 있으면 나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나만 입을 다물고 있나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나를 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전 주제를 끌어오는 거야 다시. 그러니까 전 주제가 꼭 재밌어서가 아니라 네가 이 주제를 끊었다는 거니까 경고를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이제 만약 두 번째 이러면 그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했던 얘기 아까도 그랬지만 이번에 좀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말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약간 좀 좋게 하지만 메시지는 강해져야지. 이제 우리 얘기도 좀 한번 끝내볼게요. 우리도 마무리 지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 이런 말들 하나가 지금 이 사람한테 경고를 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지는 사람은 안 만나야 돼. 이렇게 해도 모르면 못 만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느낄 수 있는 약간의 민망함은 그래도 주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그렇죠. 하는. 근데 어차피 이 사람은 민망해지기 때문에 네. 내가 무례하게 부르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정말로 나는 그 이야기를 마치고 싶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다로 가야 되는 거지. 근데 거기서 누구나 거기에서 가시를 돋친 말을 해요. 너 때문에 끊겼잖아라는 가시를 최대한 빼야 돼. 정말 그 아까 얘기하던 얘기가 있었으니까 마저 좀 할게요. 라고 이렇게 그냥 가시를 최대한 빼고 그래야 이게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이 사람한테 가시가 없어야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을 바꾸려면 이 사람한테 악의적으로 대하면 안 돼. 선으로 대하되 이 사람이 알 수 있게. 그래야 이 사람이 그거를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거 한 팀이잖아요. 네. 그 팀인 걸 인식시켜주면서 함께 가자는 뉘앙스로 말을 해줘야지. 근데 그게 안 되면 좀 악질적인 방법들이 있긴 있죠. 뭐 무리해서 딸을 시켜버린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네. 그건 너무 나쁜 짓이잖아. 그쵸. 그리고 나도 어떻게 딸일지도 모르고 나이가 하루하루 들면서 소외당하는 게 무서워.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해주고 나서 이제 다시 잘 대해주는 거는 그 말을 한 이후에 뭐 다른 곳에서나 단둘이 있을 때나 이렇게 챙겨준다거나 이런 식인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네.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쉽고 간단하고 꼭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리액션이에요. 잘해준다는 건 리액션을 잘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말하면 안 쳐다봐 버려. 저도 이제 뭐 전 직장에서 이제 상사가 나한테 나쁜 소리 하거나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삐졌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내가 잘 안 해주고 싶잖아. 그럼 그 사람이 회의할 때 고개 숙이고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고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보면서 고개를 끄덕거려 주는 거야. 이게 실은 그러니까 잘해준다고 해서 내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사람한테 준다.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잘해주는 건 훨씬 더 쉽지만 강력한 방법이 있어. 그냥 고개를 그 사람 보면서 고개 끄덕거려 주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자기 말할 때 신난다. 그러면서 내 편이라고 느끼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이 실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력적이고 자기 자신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밑에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체크를 잘 못해. 사실. 네. 근데 이게 실은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준다는 표현이. 물론 더 잘해주려면 뭐 돈을 줘도 되고 하지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없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말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리액션도 안 해줬었는데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그 사람이 더 싫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런 거를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잘 들어주고 리액션도 해주고 하면 상대방도 부담감 없이 좋은 뜻으로 듣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리액션을 해주고 그 사람한테 호응해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 말을 끊는 역할을 하면 네. 그 모임에서 리더가 될 수 있어요. 굳이 리더가 안 돼도 돼. 네. 하지만 내가 그 분위기에서 정말 안 좋은 사람들을 축출하고 이제 그 사람 빼고 만나자. 그것보다는 네. 다 같이 팀이 되는 게 좋잖아요. 그쵸. 물론 빼야만 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다들 저를 따시키는 건 알고 있어요. 나한테 그런 역할. 아니, 누가 그래요? 아니 본인이라고 안 했는데 그냥 찔려가지고.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것보다 이거에 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그런 전략이다라고 저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리가 한 방에 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또 성숙해지는 방법이고. 네. 저보다 좀 밝은 사연이어서 정말 좋네요. 제가 오늘 밝은 옷 입고 오길 잘했나봐요. 감사합니다. 네. 옷 덕분에. 저희가 지난주부터 워크샵 형태로 4시간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4시간이다 보니까 소수 인원만 올 줄 알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인원이 더 늘었어.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뿌듯하고요. 어떠세요? 4시간 해보니까? 확실히 방금 소장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게 되고 그리고 시간을 늘리면서 되게 효율성이 좀 늘어났어요. 2시간일 때보다. 그래서 새로운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좀 더 많이 응용을 해볼 수 있는 직접 훈련해볼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호아스님이 아직 화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시다 보니까 다소 좀 꾸며낸 듯한 인상을 받으셨을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여러분들의 오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오프라인 화술 실습은 매주 일요일 1시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4시간씩 워크숍을 진행할 거고요. 오늘 준비한 화술 상담은 여기까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 모임에서 쓸 수 있도록 조언을 해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고,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평일 강의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들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